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훌륭한 새로운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메타인지를 극적으로 높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과학적으로 바꿔줄 책, 운명의 과학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삶을 이야기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운명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고 그 어떤 것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서 이 세계에 이 정도까지 피해를 줄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은 없습니다. 뭐 전염병이 한 번 더 올 것이다 이런 거는 뭐 너무 많죠. 그런데 정확한 예측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상반기에 등장을 해서 유럽과 미국을 강타를 하면서, 중국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 이후에 경제 위기까지 올 거라시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그걸 예측한 사람이 없죠. 어느 누구도 상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작가로서 10권 이상의 책을 썼는데, 제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 어느 누구도 저를 보고 쟤는 커서 작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거나 생각한 사람이 없었고,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뭐 책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맨날 발발거리면서 밖에 놀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떤 작가적 기질이란 거를 어떤 요만큼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쟤는 미래의 작가가 될 거야, 저 스스로도 제가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30대 이전까지 거의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작가가 돼? 뭐 되더라도 나중에 뭐 50대 60대 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 어떤 한 분야에 관련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고 싶었지만, 작가가 내 업이야? 라고 생각한 적은 제 스스로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10권 이상을 쓰는 작가가 됐죠. 한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특정 분야에서 좀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전략이 무엇인지는 이제 알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독서연구소잖아요. 독서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이제 쓴 책 중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쓰면서 독서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하려고 했더니 뇌과학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독서하는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뇌가 곧 우리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뇌는 독서하는 뇌가 아니구나, 문자를 정말 싫어하구나, 아예 맞지가 않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우린 독서하는 뇌가 아닌데,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 가소성이 하는 건 뇌가 해부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평생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뇌에 가소성이 있어서 독서와 어울리지 않는, 독서를 하지 못하는 뇌가 독서하는 뇌로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런 과학적 지식을 알게 되면 어떠한 예측과 어떠한 전략이 나올 수가 있냐면 이거예요. 어떤 평범하게 일반인 분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어떤 조언을 구하냐면, 저처럼 독서를 많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30대 이전에는 거의 책을 읽지 않았지만 지금은 1년에 200권 전후로 책을 읽거든요. 저처럼 독서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200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1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그냥 책을 읽으면, 열심히 읽으면 뭐 저처럼 독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독서는 뇌가 아니기 때문에 독서 습관을 들인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실패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독서 습관을 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독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독서하는 사람이 없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 뇌는 독서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습관보다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독서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조언을 구했을 때 그냥 독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요? 시작하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실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독서하는 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독서 습관은 정말 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독서하는 뇌가 아니지만 독서하는 뇌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을 좀 가혹하게 설정을 하게 된다면 지금 오신 분도 독서하는 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전략을 아주 치밀하고 아주 빡세게, 이 치밀하고 빡센다는 건 무엇이냐면 기본 베이스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를 믿지 않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 대부분 못합니다 여러분. 특히 독서는 대부분 못해요.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양한 환경 설정, 그런 의미에 저희가 싱큐베이션도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같이 독서 토론을 하면서 사람과 약속을 하는 거죠. 조금이나마 내가 독서를 할 수 있는 외부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야지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 독서와 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알게 되면 그 분야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를 알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독서 한 분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성이든 어떤 동성 친구든 간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지각하는지, 나의 신념이란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의 무의식적 영역과 나의 자유의지의 경계는 어느 선인지 등등을 많이 알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분은 좀 극대화시켜서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얘기하는, 또 사전적으로 얘기하는 이미 완벽하게 정해진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부분을 딱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그냥 운명이라는 개념에서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비극적인 암시를 덜어내고 도달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종착지라는 개념으로 운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책은 뇌과학 베이스거든요. 뇌과학이 있는 과학적 지식, 이 지식을 알게 되면 너가 혹은 우리의 인간이 확률적으로 높은 행위, 더 나아가서 확률적으로 높은 의사결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야. 네가 그걸 알게 되면 그 의사결정의 방향이 안 좋은 것이라면 네가 미리 그거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어. 또 막기 위해서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어. 막기 위해서 미리부터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 책은 그야말로 우리 운명의 메타인지,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높은 확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력, 지식을 높여줌으로써 내 운명 자체를 과학적으로 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운명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 이미 어떤 고전적인 운명이 아니라 확률이 높은 그 운명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서, 이 책은 제가 아마 한 6번 정도 제 강의를 해 드릴 건데,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강의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대충 이제 시나리오 짜놨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그 한나 크리첼로우라는 분인데, 항상 또 말씀드리죠. 논픽션은 작가가 중요하다. 간단하게 작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크리첼로우 박사는 영국의 떠오르는 스타 과학자이자 과학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유명 과학 커뮤니케이터이다. 런던 브루넬 대학교에서 생물학과 신경과학을 공부했으며 2003년 세계 학부상을 받으며 우수 졸업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캠브리지 대학 모들린, 칼리지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후원하는 마음의 미래 연구소에서 연구했다.
2019년에는 유럽의 저명한 신경과학자와 임상의로 구성된 유럽 다나 얼라이언스 포더 브레인의 회원으로 선출됐으며, 같은 해 네이처에서는 크리칠로우 박사를 캠브리지 대학에 떠오르는 스타 생물학자라고 평했다. 크리칠로우 박사의 첫 책인 운명의 과학은 출간 직후 영국의 각종 언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썬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탑10,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0위권에 등극했다. 현재 그녀는 신경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최신 과학 지식을 대중에게 각종 매체와 글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분은 한마디로 스타 신경과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특히 이분이 핵 인싸예요. 그래서 이 책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에 보통 우리가 책을 쓰면은 한 분야의 대가이신 분의 어떤 논문이나 그 에피소드를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핵인싸여가지고 그 기라성 같은 사람과 다 인터뷰를 다 합니다. 해서 이름만 들어도 헉 하는 그러한 유명한 분들이 인터뷰로 다 나와요. 그래서 실제 목소리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보면서 이분 대단한데? 이분 인맥이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신경과학자이기도 하지만 과학 커뮤니티예요. 커뮤니케이터. 그러니까 대중과 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예,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책이 매우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떤 뇌과학을 입문하신 분뿐만 아니라 좀 뇌과학을 좋아하신 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정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책 내용을 좀 살펴보면 목차를 보면서 보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논피셜을 볼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목차입니다. 예, 목차를 보면은 이 책에 이제 그야말로 딱 흐름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책이 훌륭한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책의 목차를 보면 1번 자유의지냐 운명이냐. 벌써 좀 무거운 담론입니다. 내가 말하는 운명과 자유의지의 정확한 의미, 뇌과학의 황금기, 뻥튀기 신경과학을 피하라. 난 어쩌다 뇌과학에 빠져들었나. 생물학적 운명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이분은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믿지 않는 분이에요. 생물학적 운명론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도 많이 참가를 하고, 게다가 자기가 좀 밀고 있는 생물학적 운명론의 한계도 무엇인지를 다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나 운명이냐,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 마지막 회 때 자유의지와 운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달 중인 뇌인데, 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진다. 10대는 선천적인 산물인가 후천적인 산물인가. 여기서부터는 혼동 내리막. 이 발달 중인 뇌는 아이, 10대, 청년, 노인기 때의 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 이 중에서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기와 말을 하면서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파 패턴 동기화에 도움을 주어 아기와 부모가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걸러내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다. 빅토리아 연구는 아기의 언어 습관 습득에 대한 고취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인데, 그냥 대화가 아니라 눈빛을 교환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또 발전하냐면 외국어 학습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뇌파 동기화는 나중에 커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성인이 되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때는 원어민과 직접적인 시선 접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외국어 발음에 대한 민감성을 다시 여는 메커니즘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텔레비전을 통한 목표 노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동기화된 뇌파의 실시간 피드백 루프다. 이런 발견은 학습에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점점 더 디지털화 되어가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영향력은 언어 습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인들이 합창할 때나 집단 안에서 토론을 할 때 시선을 접촉하면서 하면 응집력이 대단히 향상된다. 그러니까 이 우리 뇌는 뇌의 패턴 동기화라는 것이 일찍부터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시선을 마주하고 그야말로 시선을 교류하고 시선을 접촉하고 노래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를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운명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눈빛을 자주 교환을 하면서 눈빛을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하게 되면
아이의 운명이 더 긍정적으로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했을 때, 합창을 했을 때, 뭔가 같이 일을 했을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쳤을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더 얻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운명이 조금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블랙스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비 효과,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이러한 뇌과학의 다양한 지식과 팁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춤으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운명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차례를 보면 배고픈 뇌, 케일이냐 도넛이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인류는 선천적으로 과식을 하도 태어났나, 건강한 식습관은 엄마의 뱃속에서 시작된다, 쥐나 후손 유전학, 식습관, 살찔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가가 때로는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제가 그전에 당신을 고칠 수 있다와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에서 얘기했죠. 우리의 먹는가가 우리의 인지능력, 면역능력, 우리의 미래, 나이가 들었을 때 모든 어떤 퇴행성 질환의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게 워낙 중요한데, 우리 뇌를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원래부터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다른 것보다 이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설탕 같은 거는 그냥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탕을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 뇌가 그걸 좋아하게 이미 세팅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호가 있기 때문에, 대신 이거를 과하게 먹었을 때 우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 전략을 짜자라는 게 이겁니다. 특별히 요즘에 비만이 되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유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비만에 걸릴 수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볼까요? 혹시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 중에 그거 하나만 편집하면 짧은 시간 안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눈에 띄는 유전자가 없나요? 내가 길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FT5가 있어요. 체지방량 및 비만 관련 단백질의 약사입니다. 알고 보니 전 세계 인구 중 절반이 이 유전자를 비만의 확률을 25% 높이는 버전으로 갖고 있었다. FT5의 이 유전자 변이를 2개 갖고 있는 사람,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람은 원래 나가야 할 체중보다 3kg 더 무거울 것이고 비만이 될 위험은 50% 더 높다. 이 유전자는 보상체계를 구성하는 회로가 아니라 시상하부에서 발현된다. 하지만 이것은 몸에서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려서 보상체계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계속 깨어 음식을 먹게 만든다. 사실상 많은 사람이 늦은 밤에 침대 대신 냉장고 문을 열러가는 이유를 설명해 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FT 변이를 통해 유전공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아직 요원한 상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내 자신의 유전자, 예를 들어서 비만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유전자가 있는지를 검사해 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불리해요. 왜? 그냥 유전적으로 비만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죠? 비만이 될 운명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운명이 정해진 삶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뭐죠? 제가 독소의 예를 들었죠? 더 혹독한 전략이 필요하죠. 만약에 비만이 안 되고 싶으면. 그냥 그거는 운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유전자를 타고났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비만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식습관으로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유전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이 사람이 생겼어. 이 사람은 나보다 비만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유전자가 있구나, 비만 유전자가 있구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예,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더 빡신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즘에 비만 같은 경우는 항생제와 관련이 있고요. 왜 항생제 관련이 있냐면 장내 미생물과 비만과 관련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10%의 인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비만에 고민이 있으신 분은 10% 인간이나 진화의 배신 같은 책을 같이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고픈 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4번은 보살피는 뇌인데, 섹스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에 빠뜨리는가, 육아 본능에 대한 놀라운 진실, 기쁨, 성격, 사회적 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파트너,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뇌적 응용이 형성되는지, 우정을 선택할 때, 그리고 자녀와 있을 때,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어떤 보살핌과 관련된 어떤 뇌의 메커니즘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한테 흥미로웠던 것들, 이거는 그전 제가 움직임의 힘에도 잠깐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그 결과 여성들은 면역계가 자기와 아주 다른 남성의 채취를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주조직적 합성 복합제로 알려진 100개 정도의 유전자 때문에 생긴다. MHC라고 합니다. MHC는 면역계가 병원체를 비롯한 외부 이물질을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단백질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다. 이 유전자들은 당신 몸에서 나는 채취를 결정하고 당신의 면역계 구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 자신과 다른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거기서 나온 자손은 감염에 대해 훨씬 광범위한 저항 능력을 갖게 되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여성들은 말 그대로 자기와 유전자 궁합이 제일 잘 맞는 남편감을 냄새로 알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유전자와 뇌에 새겨진 완전히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미하는 말 무엇이냐면, 여성분 같은 경우 누군가가 호감이 들어. 호감이 들 때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말로 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잘생겼어? 아니면 나한테 잘 돼.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이상형 중에 하나야. 뭐 지적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니라 원래 이유는 이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채취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채취는 이세를 위해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채취를 통해서 나랑 좀 다른 유전자의 지파를 가진 사람이 우리 둘의 결혼 생활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두 사람의 관계에, 결혼 생활에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이게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처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호감이 생겼을 때, 특히 가까이 있었을 때 생겼을 때에, 그것이 신호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는, 내 결혼 생활에서는 소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섣불리 처음에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결정 내려서 이 남자가 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따져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나도 모르게 작동한다니까요. 이 뒤에 연구를 보면 더 재밌어요. 피임약을 복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나와 유전적으로 비슷한 남성 냄새를 더 좋아한대요. 왜냐면 이게 피임약을 복용하는 거는 임신 기간과 비슷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시 상태로 불임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임신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내 가족이 필요해요. 나랑 유전자 암호가 비슷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임약을 먹었을 때에는 평소에서는 나와 유전자가 좀 다른 사람을 선호하는데, 이때는 나랑 유전자가 비슷한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지하게 되면 어떻죠? 그거에 맞게끔 내 자유의지로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의 처음에 첫인상이 좋았던 이유는 이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걸로 우리 둘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보살피는 뇌는 이게 있고요. 그 5번은 지각하는 뇌인데요. 지각하는 뇌는 보면 맞춤형 현실, 우리의 서류철에 존재하는 결함, 감각 과부하와 못 믿을 현실, 대안의 지각 방식, 결함 해결하기, 집단의식, 지각 편견 운동 쇼비니즘인데,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다, 결함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는 부분이고, 결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자체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그 보는 걸 기반으로 내리는 의사결정과 평가가 완벽 정확할 수가 없겠죠.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왜냐면 그런 의사결정과 평가가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의 결함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지 그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뒤에서 보겠지만 객관적 현실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물리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냥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짝 다른 방식으로 지각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모든 사람은 뇌의 독특한 왜곡, 내재된 필터와 인지 편향 등 자기만 갖고 있는 뇌의 특성 덕분에 자기만의 맞춤형 현실에서 살고 있다. 세상에 대한 인간의 지각은 정확한 스냅사진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이것은 전에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만큼이나 다른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인류 전체가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각자의 주관이기 때문에, 각자가 만들어낸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6번 믿는 뇌인데요. 재밌습니다. 신념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신념은 지각의 부산물이다. 똑똑하지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는 신념에 그렇게 매달리는가? 정말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치료로서의 신념 변화, 신념, 운명, 그리고 자유의지, 열린 마음 연습하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념이나 어떤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뇌에 형성되는지, 또 그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종교와 정치를 놓고 토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뇌가 무언가를 대한 신념을 구축하고 나면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더라도 새로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뇌가 별 의미 없는 사건에도 귀엽고 인과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점을 놓고 보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무작위적인 사건으로부터 잘못된 결론, 백인이 더 우월하다에 도달하기가 너무 쉬운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뇌는 이런 신념에 빠져들어 그와 모순되는 정보들을 무시하고 그 신념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만 찾아다니면서 강화해 나간다. 그렇게 해서 미래의 현실은 그 신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만큼 인생을 망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신념이 뭔가 되게 거룩하고 내 신념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념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그 신념 체계가 잘못되면은 한 번 신념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뇌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신념에 반하는 어떤 객관적 사실이 등장해도 그거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뇌는 그 신념에 부합하는 증거들만 찾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그걸 찾는 거에 대해서 보상 체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신념을 한번 의심해보고 때로는 내 신념에 반하는 어떤 객관적 사실이 있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비즈니스를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반하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저는 그런 사람과 절대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의 운명이 그 사람의 잘못된 신념을 지키기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수하는 그 사람과 같이 한 배를 탄다? 내 운명을 거기에 맡기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이런 걸 알았을 때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뇌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 미래를 예측하기, 미래를 아는데 따른 위험 무엇일까? 고통스러운 운명을 바꾸기, 아는 것의 한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럴까? 건강이 아닌 예측 행동하기. 어째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럴까? 여기에는 회복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립 같은 게 나옵니다. 그것이 선천적으로 좀 많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회복력 또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8번은 협동하는 뇌,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는 미신, 신경과학을 현실에 적용하기, 새로 등장하는 연민의 신경과학, 연민의 바탕을 둔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 여기 차례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민의 과학, 연민의 뇌과학이 나오는데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 운명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현재 어떤 뇌과학 수준이 그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어느 정도까지 바꿀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는 내용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어떻게 소개시켜 드렸냐면, 나의 운명의 메타인지를 극적으로 높여서 나의 운명을 과학적으로 바꾸어주는 책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나의 가장 지분이 큰 것은 뇌입니다. 뇌가 곧 나예요. 다시 말해서 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선호하는지, 어떤 평가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져요. 근데 그러한 의사결정이, 그러한 행동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가지 않았을 때 그걸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전략을 세워서 그거를 미리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한 공부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능 상위 0.1%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의 기억력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디서 차이 있냐? 메타인지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상위 0.1% 아이들은 뭐죠?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단점과 장점을 잘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아주 적절한 공부법, 전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의사결정이 나의 운명을 만들 텐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은지를 알게 된다면, 나에 대해서, 나의 뇌에 대해서 알고 있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방법은 어떤 기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운명을 과학적으로 바꿔보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운명의 과학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꼭 읽어보시고, 제가 앞으로 한 5강, 추가로 5강 더 찍을 텐데, 독서연구소에서 같이 책도 읽으시고 강의도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과학적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